네요. 네, 저는 기술 5강을 발표하게 된 3학년 10반 이준석입니다. 와. 저는 기술 5강을 읽고 이게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의 한계와 미세 조류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 생산의 장점, 그리고 그 바이오디젤의 생산 방식의 종류, 원리에 대해 설명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먼저 바이오디젤은 대체 에너지로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바이오디젤 생산을 할 때 문제점은 그 옥수수나 콩 같은 식용 가능한 유지 식물을 원료로 해서 이게 식량 고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이 유지 식물을 경작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이게 경제성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세 조류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미세 조류가 뭐냐고 하면은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지질을 합성하는 해양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조류의 특징과 그 장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 광전환 효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광전환이란 이 태양 에너지를 지질로 바꾸는 이 에너지 전환, 그 효율이 매우 높고 이 전환한 에너지에서 지질의 질량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고요. 또 이게 1년 내내 배양을 가능한데 폐수와 바닷물을 이용해서 배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폐수와 바닷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를 이용하지 않고 또 다른 식물의 경작지를 침해하지 않는 등 친환경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게 광전환을 할 때 부산물이 생산되는데 이 부산물을 통해서 동물 사료를 생산할 수 있고요. 또 현기성 조건에서 이게 일어난다면 부산물로 메탄올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메탄올 가스로 에너지원으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조류 배양 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로 개방형 수로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본문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말하는 거는 밀폐형 광생물 배양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폐형 광생물 배양 방식의 특징을 알아보면 이게 개방형 수로지 방식보다 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적정 배양 온도를 유지하기 쉽다고 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오염 가능성이 적고 이게 초기 설치 비용이 개방형 수로지 방식보다는 높은데 이게 면적 대비 생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초기의 설치 비용이 높은 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폐형 광생물 배양 방식 중에 하나인 수직관형 밀폐 광생물 가능기를 그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살펴보면은 여기 빛을 받는 수직관이 있어요. 이 수직관을 배치하는데 이것을 일정한 간격의 벽면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간격이 너무 좁게 배치하면은 이 다른 관에 이게 그림자가 생겨요. 그래서 빛을 받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광저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의 직경은 이 빛이 관을 투과할 수 있는 한계보다 빛이 잘 투과할 수 있게 그 정도 두께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을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관의 중심 지역에는 이게 빛이 잘 안 들어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세포들을 잘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펌프를 통해서 이 암형 지역, 빛이 잘 안 들어오는 관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 세포들을 가라앉지 않게 섞어줍니다. 그래서 이 질소와 인을 잘 섞이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할 때 이게 계속 돌리다 보면은 탄소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러면은 이 광합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가스 제거존을 설치해서 이 가스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 미세 조류를 보면은 지질의 산화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질이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쉽게 산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화를 방지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요.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가와 관련해 보기에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라고 했는데요. 여기 나에 보면은 수평관형 밀폐 광생물 반응기라는데요. 가는 아까 앞에 말했듯이 수직관형 밀폐 광생물 반응기였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은 가와 나에서 반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한 것은 빛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넓히기 위한 것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간격 있게 병렬적으로 배치해야 빛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었고요. 2번, 가와 나에 가스 제거 전 펌프 등을 설치한 것은 미세 조류의 배양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이군. 아까도 펌프도 그 암영 지역에 있는 세포들을 섞어줘서 미세 조류의 배양 효율을 높였고, 가스 제거전에서 그 탄소 농도가 높은 것을 낮춰주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배양 효율을 높였으니 이게 맞는 보기고요. 3번을 보면은 가와 나에서 관의 직경은 태양빛이 관과 배양액을 투하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군. 아까도 직경은 빛이 투하할 수 있는 한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했고요. 4번도 나는 배양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표면의 면적이 넓은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아까 수직으로 하면은 빛이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면적이 좁은 곳에서는 괜찮겠죠. 근데 이게 만약 면적이 넓다면은 굳이 그렇게 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넓게 하면은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만약 면적이 넓다면 이렇게 직형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을 보면은 나는 광저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관 면적 대비 생산율이 가보다 낮겠고 했는데요. 이게 수평으로 놨을 때가 더 효율이 좋은데 이때 광저해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5번을 골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